해줘라. 네, 보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영선 해줘라 했다. 공천 지시 보고 없었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의 요 말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영선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절 공천 지시나 보고는 없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오전 9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취를 공개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직접 공개한 그 해당 녹취입니다. 자, 이제 이 녹취를 좀 듣는 동안 저희 두 분이 나와 주셨어요. 김민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는데 김민수 대변인님, 민주당은 이게 공천 개입 증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증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빈약하죠. 빈약하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허술하고 그리고 법적인 근거조차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당선인의 신분이거든요. 이게 공직자에 해당되지가 않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턱대고 지시를 한다거나 특히 공천에 관해서 했을 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야지 맞을 것이고요. 여기에 작은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를 치러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다 보면은 이 도와주셨던 분들, 본인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숱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게 당선인이든 낙선인이든 이 전화들을 다 응대하는 것이 이 정치계의 관례이고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당선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분들도 숱하게 많이 있을 텐데 전 절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정치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립서비스로 아유, 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통령 발언 중에서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에서 말들이 많네가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이건 정치인의 완곡한 거절 의사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지 네. 이것을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보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되게 좀 요로요로요로해서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 얘기가 용산 대통령실의 얘기랑 좀 비슷하죠. 용산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다음 기사 볼까요? 용산 명 씨가 계속 공천을 거론해서 윤은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중요한 내용이 이 통화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하니까 좋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 공관위로부터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준석, 당시에 그때 당대표던 이준석 대표가 자기 SNS에 그런 걸 올렸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글이냐. 이걸 좀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이 9월 20일 날 올라온 글이었었죠. 김영선 후보가 그 당시에 공천을 받았을 때 그때 공천이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름을 했었다. 그때 공천은. 그래서 요 얘기를 갖고 대통령실은 지금 그때 공관위에 다 이름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뭘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그 정도 해명밖에는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천 개입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히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차차 하나씩 따져보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녹취록 자체가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은 뭐 이른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특히 김건희 여사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라고 하는 전언에 불과했고
정도 또는 김건희 여사에 나눈 뭐 카톡 메시지 정도였는데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로 직접 공관위가 들고 왔더니라고 말하면서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다 들으신 상황이거든요.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기 앞서서 네.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나왔을 때 두 번 정도 만났다 이런 해명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선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됐다 이런 해명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취임하기 바로 전날이 5월 9일에도 저런 통화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상 그동안 용산에서 했던 해명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거의 양측의 소년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추가로 녹취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검증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공개가 될 텐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이 어떤 해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해명들 이제 국민들께서 믿어주실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좋게 이야기해 준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기억에 못할 정도였다면 그래도 좋게 이야기해줘야 될 거였다면 그만큼 명태균 씨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사안으로 아무렇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일단 이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왜? 기존에 했었던 얘기랑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조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 좋게 얘기한 것, 경선 후 거리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제목으로 지금 있죠. 기존의 해명이 뭐였었냐? 같이 보시죠.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거리를 두라고 조언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라고 지난 8일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 기억합니다. 라고 문구를 붙이긴 붙였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김 대변인님. 네. 일단 말씀처럼 아니 그때 자꾸 얘기한 거가 다르면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얘기를 하는 이 해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명태균과 언제 시점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실제로 연락이 된 적이 없다가 팩트이다라고 저는 취임한 보여요. 이후부터. 예, 예를 들어서 네. 예, 저희들이요. 저야 뭐 부모님과 일주일에 두세 번을 봅니다마는 저희가 부모님한테 마지막 연락한 게 지난달입니까? 지지난달입니까를 해도 사람들이 기억에 착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사실상 당선인이었느냐 대통령이었느냐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남짓의 거리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기억에 착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용산이 잘못한 것을 꼽는다라고 하면 대통령 기억에만 의존해서 이러한 해명들을 했다라는 것, 조금 더 진중하게 날짜들을 확인해봤다라고 하면 이런 오해들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 굉장히 힘든 것은 명태균 씨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다 보니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내가 구속되면은 다 까발릴 거야, 다 까발릴 네. 거야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영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나는 공간위에 위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인 시절이든 대통령이 된 이유든 만약에 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결코 가만히 있을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휘둘릴 사람도 아니다. 이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하나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궐선거에 김영선 의원과 그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김영선 의원이 62.74%로 압도적으로 지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다. 네.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여성이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이러한 당내의 의견이 이미 모아진 상태였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조차도 없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요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래서 경쟁력이 실제 있어서 공천을 했고요. 쭉 말씀을 주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그 뭐 하란 대로 할 사람이었냐라는 얘기까지 쭉 나왔는데 관련해서 사실 실제로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뭐 어떤 공천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공천을 받았느냐? 지금 목소리에 직접 등장하신 윤 대통령 말고 또 있죠. 명태균 씨입니다.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뭘 개입을 해? 그래, 그 당이 말이 많네 이러고. 예예. 그래서 잘 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예. 그 중간 내용이 없잖아요. 중간 내용이 예예. 중간에는 네네.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당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예, 그거잖아. 네. 실제 이 녹취가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한 얘기입니다. 그 명태균 씨 얘기는 결국은 당에서 말이 맞네라고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뒷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뭐 명태균 씨의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녹취록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뭐 실제로 그런 녹취가 있는지까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서 분명히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가 그리고 김영선을 해줘라라고 말했다라는 부분은 본인의 육성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 얘기를 국민들이 다 들으신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뭐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는 말이 덧붙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말을 한 것만으로도 공천 개입의 정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당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그 후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공천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네. 범죄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명태균 씨의 얘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뭐 앞뒤에 녹취가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혹이 갈 만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 녹취 들어보고 오시죠.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차 뭐 한차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한차라 저거 한차라 저거 한차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네. 녹취가 이거였었죠. 명태균, 윤, 아내한테 됐지라고 말해. 김 여사 개입 정황 뒷받침.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내용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민주당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김 대변인님, 김 여사 개입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이 앞선 거랑 두 가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짧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공직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당선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요,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당원이면 어떤 누구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요, 앵커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공천기간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강압이 아니었다면 건의나 권력에 의한 강압이 아니었고 이 사람 어떠니 정도의 의견 개진이라고 하면 이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녹취 내용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와 제3자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이야기해야지 맞다. 예를 들어 여기 앵커님이 계신데 앵커님과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우리가 어제 저녁을 안 먹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친한 척을 하고 싶어서 네. 여기 이제 패널 분께 네. 내가 어제 앵커님하고 저녁 먹었잖아 막 이런 녹취를 해놨어요. 네.
그럼 이게 공개됐는데 실제로는 식사를 안 했는데 식사한 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왜 저런 녹취들을 들려주면서 제3자와 대화를 했느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느냐. 그럼 허풍을 떨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녹취 내용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허풍을 떨었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로부터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 이 정도 대단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녹취를 짤막짤막 보여주면서 어떤 수준의 허풍도 떨 수 있는 사람이다. 저 내용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저것까지도 확인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명태균 씨의 발언들을 보면은 이게 발언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들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것 같아요. 본인의 영향력 안 닿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분 좀 공천해 주세요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다 쳐보세요. 그럼 네. 이거 나 때문에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정치 브로커의 특성인데 이런 분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썩들썩해서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제3자의 대안은 이렇게까지 문제시 삼을 단계조차도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지금 말씀은 명태균 씨가 허장성세가 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뭘 얼마나 믿고 이 사람이 제3자한테 한 얘기를 하느냐. 뭐 윤 대통령 뭐 혹은 김 여사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있다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앞서가 들었던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명태균 씨가 자기 혼자서 제3자한테 한 얘기인데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취지세요, 장 변호사님. 그렇죠. 만약에 저 말 한 번뿐이었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명태균 씨가 그동안 공개했던 것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 나눈 메시지도 있었고요. 거기에도 뭐 우리 오빠 뭐 무식한 우리 오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오빠가 친오빠냐 윤석열 대통령이었냐를 두고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취임식 하루 전날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고 육성으로 그 메시지 그 녹취록 자체가 지금 국민들께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허풍쟁이의 뭐 하나의 그냥 허풍으로만 치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정말 뭐 이른바 정치 브로커의 허풍쟁이 뭐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용산과 국민의힘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용산에서도 관련된 해명을 지금 내놓고는 있지만 이 해명 자체가 사실 계속 스텝이 꼬이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올 녹취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녹취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녹취록들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명태균 씨의 이야기들이 아무 근거 없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점은 저는 지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얘기니까 이거는 일단 차차고 좀 봐야 된다.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어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김 여사랑 같이 논의했었던 그런 뭐 텔레그램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느냐. 전혀 아니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요 앞서서 강혜경 씨죠. 이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의 회계 책임자가 공개했었던 녹취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먼저 공개가 됐었던 겁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하대. 네네. 그랬더니 자기 선물이래 라고 얘기를 했었던 요 내용을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요때 시점이 그때가 언제였었느냐. 5월 2일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들은 아까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는 취임식 5월 10일 직전 날인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기 일주일 전에 5월 2일에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안 돼서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김 여사가 오빠 이거 왜 이 전화 오게 만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근데 이렇게 보면 대변인님 약간 이게 얘기가 요렇게 또 연결이 되네 싶기도 해요. 이게요, 여기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요, 네. 선거에 후보가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고, 속된 말로 악마랑이라도 손을 잡는다 그래요. 그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와주러 옵니다. 대선 오죽하겠습니까? 네. 뭐 그분들 중에서 분명히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역량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정말로 열심히 도왔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규정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과 17초를 통화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주셨던 분이다. 이게 17초 통화한 게 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다. 또 본인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본인 지금 감옥 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감옥 간다라고 하면 다 공개할 거야. 감옥 가기 싫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감옥을 가기 싫고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정말 힘이 있는 분들과 힘이 닿는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뒤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과도 지금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 근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찌되었건 내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문자나 통화 내용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만 해도요, 수많은 분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정말 쌀털 같은 도움을 받았어도 항상 이 은혜 평생 갖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연락 한 번 닿았다라고 해서 봐라. 내가 지금 이런 사이야라고 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이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떠드는 이유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과 친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조금만 안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선상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무슨 선거 개입을 했다, 공천 개입했다라고 보기엔 너무나 억측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명태균 씨의 얘기가 허황되는데 이게 뭐 그럴 정황이 다른 걸로 보여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냐는 얘기는 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갖고 이걸 전제로 놓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명태균 씨는 약간 말의 신뢰도가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 얘기에 주변인들은 등장하는 다른 조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알아봐야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전면 부인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준석 용산 날파라 변명 말미잘보다 못해 윤상현 당선인의 공천 자료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일단 이준석 대표 얘기는 잠깐 뒤에 좀 해보고요.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에서 공천 다 했잖아요. 라는 게 용산의 지금 입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그걸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네. 윤상현 의원 되게 억울한 모습이에요. 없어요. 왜요? 없어요. 100%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억울한 듯한 모습. 난 100%라는 표현도 사실 보통 정치인들이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긴 해요. 이걸 보면 그럼 진짜 보고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거든요. 글쎄요, 뭐 윤상현 의원은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통령의 육성에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얘기는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의원의 저런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물론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서 보고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공관위에서 얘기가 흘러간 것 아니겠느냐라는 계속된 추측들이나 의혹들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에서 공관위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김경선이를 해줘라라고 말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단순히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자기는 100%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 모든 의혹들을 덮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육성 발언 자체가 너무나 큰 폭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윤상현 의원 말고 그럼 다른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사실 또 경향신문과의 윤 의원의 얘기 중에 살짝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럼 공관위원장 말고 다른 보고 드릴 사람은 없어요? 공관위원장 말고 누가 또 보고 드립니까?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뭐 있을 수도 있긴 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없어라는 뭐 취지의 지금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